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탈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비트 시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알트코인 분석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봉 차트이고요. 비트 시황 복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2월 달에 60K 레벨 때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와 M2 글로벌 통화량을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회복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84K, 85.4K 레벨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83K 레벨 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나 5월 말 6월 초에는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M2 글로벌 통화량이 3월 달부터 축소하는 영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에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나 여기 레벨 때 60K에서 56K 레벨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기회 영역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M2 글로벌 통화량을 본다면 시차를 두고 7월 초 이후부터는 상승의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도 덧붙여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59K 레벨 때까지 내려왔을 때 재차 반등이 나왔었고, 63K, 65K 레벨 때 올라오게 된다면 약간의 밀림이 나올 수 있다. 이 밀림은 59K를 지키는 선에서 재차 69.9K 레벨과 71.4K 레벨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결론적으로 67K까지 올라오는 반등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단기 가열 신호가 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밀림은 56K를 지키는 선에서 밀림이 났다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58K, 57K 레벨 때에 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숏스키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6.9K까지 재차 반등이 나왔고, 66.9K 레벨 때에 왔을 때 미결제 약정이 1차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의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2.5K와 61.5K 구간까지는 밀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미결제 약정에서 제가 유튜브 멤버십 배추도사 등급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을 보고 가신다면 비트코인 밀림에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펀딩비 또한 양수로 크게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월부터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밀림에 미결제 약정이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캔들적으로 나타났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밀림의 미결제 약정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네모 영역으로 표시해둔 부분이다. 어제 비트코인이 밀림의 미결제 약정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 부분인데,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체크해둔 부분이다. 이럴 경우 약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림, 행보 후에 재차 올라가는 흐름들이 자주 동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모로 표시해둔 데가 비트코인은 밀렸으나 미결제 약정은 상승했던 부분에 네모를 표기해둔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이런 단기간 박스권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오르고 다시 밀림 이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이때 시기, 지금 현재 다시 반등, 약반등을 했지만 밀린 후에 행보 후에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으나 재차 밀림 후에 행보 후에 재차 올라가는 모습, 이때도 마찬가지로 재차 밀림 후에 재차 올라가는 모습,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단기적 흐름을 조금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은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 펀딩비 부분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미결제 약정이 축소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58K, 57K 부분에 왔을 때 미결제 약정은 단기간 바닥권 영역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바닥권에 왔다라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이 수진되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반대로 높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조금만 내려도 영세 청산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56K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미결제 약정이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 소진, 그래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차라리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57K에서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2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내려오면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펀딩비가 양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어떤 부분이 나타난 거냐면, 현물 시장은 내려가는데 선물 시장은 조금 높게 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펀딩비가 양수로 조금 전환되었다. 미결제 약정도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떠한 선물 시장의 포지션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펀딩비가 양수로 됐다 보니까 롱에 대한 물량이 축적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이 62.5K까지 내려왔을 때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현상은 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이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펀딩비가 0.06까지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올라온 수치입니다. 롱에 대한 물량이 내려올 때마다 축적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 미결제 약정이 깎이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올라왔던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조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을 조금 감소하는 역할을 했다. 비트코인이 상승 양 밀림에 이 정도로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 정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 바닥과 이 괴리 차이가 크질 못해요. 그래서 변동성 폭이 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56K를 이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K를 이탈하려면 환경 자체가 조성이 돼야 된다. 미결제 약정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다. 급락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 자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MVIV 디트렌드 파이터 수치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그래프 수치화한 거고, 이게 MVIV 디트렌드 파이터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61.5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 다이버전스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기노업적으로 바라본다면 2월 달부터 손실 수치가 굉장히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손실 물량이 대거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의 특이점은 59K, 58K, 57K까지 저점을 더 내렸는데 비트코인은 손실 구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인즉슨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누군가 흡수를 하고 이 손실 수치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실질적인 체력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긴 호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매도 압력 감소, 하락의 힘 감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조금 긴 호흡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밀리더라도 하락의 힘이 그렇게 크지 못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은 저는 차트적으로 본다면 7월 이후부터는 유동성의 효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2 글로벌 통화량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2 글로벌 통화량이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방의 지지력이 조금 탄탄해지는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57K 7월 초 이후부터 여기에서 반등이 재차 나타나고 있고, 매도 압력 감소 부분을 봤을 거예요. 확인을 했을 겁니다. 미결제 약정도 그렇고 MVRV 디트렌드 파이터 지표도 봤을 때 매도 압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고, M2 글로벌 통화량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요 기반이 조금 수급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환경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스닥 차트를 조금 보시면 나스닥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반등이 나타났죠.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안 따라가고 있다. 결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행보 후에 재차 결국은 따라가는 현상. 지금 나스닥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거시경제라든지 금리 부분 모든 부분을 작용받게 되죠. 나스닥은 그럼 즉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위험 자산의 투자 환경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위험 자산 신호가 투자 환경이 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결국은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62.5K, 61.5K 구간을 지키면서 69K 레벨과 71.4K, 73.5K 레벨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댓글 중에 레드스톤 한 번만 봐주세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하루 한 개 정도는 댓글에 하나 올려주시면 하루에 한 개는 코인을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스톤 보고 가신다면 일단 제가 레드스톤 코인을 한번 2월 달에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어떤 코인인지만 조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라클 기능의 코인이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라클 기능이라는 게 블록체인 데이터나 가격 정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이라서.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연동해주는 부분이다. 접목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 기능의 코인인데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 선물 시장에 뭐 실물 자산 토크나 그러니까 석유 그리고 원자재 뭐 모든 부분을 결국은 이 가격을 연동해서 같이 보려면 이 오라클 기능이 필요합니다. RWA 블록체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선 이런 데이터 정보를 기반하기 위해선 이런 오라클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에 접목되어서 실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미국이란 부분이 있었을 때도 한번 3월 달에 크게 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늘도 한 번씩 뚝뚝 튀죠. 원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에서 선물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레드스톤 코인의 실사용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뛰고 있는 현재의 부분들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차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렸던 때가 있었고요. 194원일 때, 195원일 때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3월 21일 날 297, 330일 자리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예, 보게 되시면 레드스톤 이때 당시 언급을 190원대 언급을 드렸었고 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 331, 297 이 두 곳 라인 빠르게 올라온 모습이 보였죠. 그러면서 쭉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때도 3월 달을 지금 이때 4월 달에 이렇게 막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도 아마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이란 문제 때문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이 레드스톤에 대한 성격 자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RWA에 조금 특화된 오라클 기능이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에서 선물 시장 부분이 되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런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발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레드스톤의 실사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도 보게 되시면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현재 나타나면서 원유 가격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에서 선물 시장 수요가 원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선물 거래량이 크게 증폭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드스톤은 그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드스톤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스택스를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바닥 다지기를 할 때 지금 현재 2번의 영역으로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스택스 코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도 저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대 하락폭에 대한 큰 되돌림이 현재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바로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매물대에 걸치면서 밀림 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매물대 선정을 조금 잘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대나 어디에서 매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올리기 힘든 점. 뭐 포털도사 멤버십 방에서는 올려드리긴 하나 방송에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기 힘든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택스랑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가 22년도, 23년도 바닥이었을 때 어떻게 조금 캔들적인 패턴이 나타났을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고, 이게 1번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2번 영역의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에 큰 되돌림의 상승이 나왔다. 이때가 뭐 보면은 저점이 260원에서 1700원까지 가대 하락폭에 대한 큰 되돌림이 한번 나왔었죠. 지금도 한번 본다면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을 건데 여기가 1번, 그 다음 여기가 2번 영역이 될 수 있겠다. 1번, 1번, 2번, 여기가 2번. 그래서 이 2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가대 하락폭에 대한 큰 되돌림이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 가대 하락폭에 대한 큰 되돌림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개별 알트코인들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살짝 한 2배, 3배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을 것이며 뭐 이렇게 뭐 7배 가량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뭐 10배도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저는 이 상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은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메이저는 이때 당시 이때가 이때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레드스톤을 조금 가치적으로 본다면 레드스톤을 조금 가치적으로 조금 바라본다면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가 굉장히 빠르게 조금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식 토큰화 부분이 조금 빠르게 바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 토큰화의 오라클 기능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실물 자산 토큰화 부분의 가격 데이터 그 데이터를 회사를 SRM이었던가 아무튼 인수를 했어요. 그 실물 자산 토큰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레드스톤도 가치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인다. 근데 오라클 기능의 대표 주자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체인링크가 그래도 조금 기술력이나 안정성으로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코인은 가치적으로 본다면 체인링크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오라클 코인 중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RW에 특화되게 시장의 틈새 공략을 조금 하는 부분인데 레드스톤은 그런 부분도 경쟁에 조금 차별성을 일단 두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차트 매물대만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원래 미리 설정했던 곳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죠.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그 다음 지켜줄 수 있는 매물대는 여기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 구간이 될 거고 많이 내려오면 다시 여기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한 차례 두 차례 힘이 일단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행보 후에 이 두 곳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대신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이제 올라온다면 조금 저항대로 바라보아야 될 조금 매물대는 이 두 곳이 되겠죠. 여기 매물대와 여기 매물대가 조금 겹쳐져 있는 곳. 이 두 곳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큰 틀 관점에서는 하락 중 되돌림의 크기가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조금 긴 관점, 긴 호흡보다는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라본다면 이 정도 매물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펌프펀 코인 이렇게 코털도사 멤버십 방에 한번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고요. 지금 3.1원이었을 때 가격이었고 여기에서 움푹 패고 여기 움푹 패고 다시 올라왔죠. 지지를 받고 있었고 4.09, 4.3, 4.8, 5.1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올라온다면 재차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지금 현재 펌프펀 코인을 보신다면 움푹 패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 레벨을 상단을 지켜주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여기 4.9, 4.3, 4.8, 5.1 구간에 오게 된다면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파이버스 코인도 6월 14일 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 963원이었고요. 여기에서 1141, 1178, 1251, 1295원 이 두 곳 오게 된다면 한 차례 여기 구간까지 밀렸다가 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어디 1386, 1428, 1511 부근 예, 6월 달이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고 여기에서 왔을 때 제가 여기 두 구간 오게 된다면 여기 첫 번째 구간은 왔죠. 그러면서 여기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 그 후에 재차 여기 1386, 1428 그리고 1511 구간 첫 번째 구간에 도달하고 분할 매도 영역에 도달했고 쭉 밀림이 나타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파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매물대를 현재 만들었죠. 여기 구간 매물대를 만들었고 여기 구간이 지켜준다면 한번 더 위는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매물대가 있다면 여부기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뚫고 올라가는지 안착 후 그런 과정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서는 매도 후에 조금 그런 사항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